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완전히 바꾸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슈퍼시티라는 거대한 도박이 자리하고 있죠. 자, 좀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 바로 이 서울과 그 주변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라의 균형을 과연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이 거대한 적차가 왜 문제인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4+3 초광역권 계획. 여기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한지 그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말 그대로 인구, 경제, 문화, 정말 모든 게 서울로만 쏠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지방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함에서부터 이 거대한 국가적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내놓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4+3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도권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기회의 중심, 또 다른 성장축들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국가적인 대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단어가 바로 초광역권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기존의 부산시, 경상남도 이런 행정구역의 칸막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도시와 지역이 아예 하나의 거대한 팀이 돼서 같이 먹고 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죠.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마치 미국의 여러 주가 뭉쳐서 하나의 경제 블럭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3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지역이 힘을 합치는 초광역연합이 4개, 그리고 하나의 도에 특별한 힘을 실어주는 특별자치권이 3개. 이름부터 다르죠? 방식은 더 다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 이 특별자치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특별자치권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하나의 도 전체에다가 막강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한번 커봐라 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벌써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이 실험을 계속해왔어요. 그 결과 지금은 모두가 아는 국제적인 관광, 투자 허브가 됐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한을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법률 뭉텅이로 통째로 과감하게 넘겨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제주도가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특별자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주도를 보세요. 아예 도 안에 있던 시, 군을 없애고 모든 권력을 도지사한테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강원도나 전북은 좀 다릅니다. 기존의 시, 군은 그대로 놔뒀죠. 그러니까 똑같은 특별자치인데도 권력을 얼마나 더 중앙으로 모을 거냐를 두고 서로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죠.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대 연합 모델인데요. 한마디로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던 지역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한 팀 해보자 하고 뭉치는 방식입니다. 이 거대 연합 모델의 가장 극적인 사례를 꼽으려면 단연 부울경특별연합입니다. 이름 그대로 부산, 울산, 경남이 손을 잡은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출범한 지 고작 5개월 만에 사실상 깨져버렸고 결국 1년도 채 안 돼서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울산이나 경남의 작은 도시들은 이러다 우리 인재, 우리 돈 전부 다 부산한테 빨리는 거 아니야? 하는 빨대 효과를 걱정한 거죠. 게다가 연합이라는 게 이름만 그럴듯했지 자체적인 권한이나 돈도 없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신뢰라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건물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이 부울경의 실패와 아주 대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충청권인데요. 충청권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현실 감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행정통합하자 같은 거창한 목표를 내건 게 아니에요. 대신에 갈등 소지가 적고 모두가 그건 좋네 하고 동의할 만한 작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신뢰를 쌓아간 거죠. 한쪽은 너무 큰 꿈을 쫓다가 넘어졌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인 한 걸음부터 내디딘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연구에서 말하는 핵심 조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기초 공사에 있습니다. 첫째, 무작정 통합선언부터 할 게 아니라 주민투표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연합이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돈과 진짜 권한을 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안 나오게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칙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연구가 내놓는 가장 강력한 조언은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발 서두르지 마라. 처음부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행정통합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일단 좀 느슨한 형태의 연합부터 성공시켜서 이렇게 뭉치니까 정말 좋구나 하는 신뢰를 쌓고 그 효과를 모두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야 더 큰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요. 결국 이 모든 논의의 끝에 남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두터운 신뢰가 확립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아무리 멋진 계획과 법을 만들어도 행정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건 정말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초광역권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기회 지도를 정말로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